안녕하세요. 저희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시카고 대학교 해리스 스쿨에서 정책학 석사 과정 중인 구독자입니다. 대학원 입학 전에는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3년 조금 넘게 근무했었고요. 지금 커리어 전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학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네, 방학인데 원래 여름에 들어오려다가 지금 갑자기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시카고는 쿼터 시스템이죠? 네, 쿼터제입니다. 그래서 몇 쿼터를 끝난 거죠? 지금 첫 번째 쿼터, 가을 쿼터 끝났고요. 약 3개월 정도 지금 처음 수업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와 있습니다. 그럼 얼마 남았어요? 졸업하려면? 졸업하려면요? 1년 반 넘게 남은 것 같아요. 1년 반이요? 네. 어때요? 유학 가고 나니까?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한 6점?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전반적인 그 평가가 조금 낮은데 이건 좀 개인적인 건데 가장 큰 게 영어 때문에 조금 가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이제 저는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을 가본 적이 없어서 좀 막연하게 아무래도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 한국에서보다는 영어를 사용할 그런 환경에 노출이 많이 되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실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영어를 쓸 기회가 또 많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찾질 않으면. 아무래도 이제 수업은 듣고 읽는 거에 집중이 돼 있고 제가 또 지금은 필수 과목만 듣기 때문에 디스커션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가서도 제가 스스로 뭐 모임도 찾아가고 그러니까 따로 또 영어 수업도 내가 듣고 막 이래야지 영어를 막 쓸 수 있고 입장을 바꿔보면 저희도 이제 해외에서 온 친구들하고 언어가 조금 잘 안 될 때 그렇게 친하게 어울리지 않게 되잖아요, 먼저. 그래서 현지 애들하고 말할 때도 또 말도 너무 빠르고 걔네가 은어도 은근 많이 사용하니까 캐치하기도 조금 힘들고 그래서 그 영어에 대한 압박이 되게 크고요. 그래서 조금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러니까 자신한테 실망했다는 거예요? 네, 내가 미국까지 와서 영어 공부를 또 해야 되는구나 약간 이런 거? 당연히 아니, 이게 근데 시작이지. 그런 거에 압박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막 인터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영어가 좀 되는 애들은 약간 쑥쑥 앞서 나가는데 나는 이제 시간을 이거에도 쏟아내고 똑같이 이거에도 쏟아야 되니까 그런 좀 압박? 근데 님이 진짜 퍼블릭 폴리시이기 때문에 네. 이거 진짜 애들 잘하거든요. 진짜 잘해요. 그쵸. 한국 분들도 영어 진짜 잘하는 분들 많고 한국 분들도? 네네. 거기서 친한 분들이 몇 분이에요? 그냥 진짜 친하다고 손에 꼽을 만한 사람이 한 7명 정도? 그 중에서 몇 명이 한국 분이에요? 한국인 친한 사람 2명. 2명? 네. 그 외 분들은? 제 룸메가 미국인이거든요. 그래서 룸메랑도 친하게 지내서 룸메도 꼽고 또 학교에서 올해부터 버디 프로그램이라고 국제학생 위해서 약간 연결을 해줬어요. 네이티브들이랑. 그래서 그 버디도 좀 친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랑 필리핀 이쪽에서 온 친구들. 그래서 영어를 어떻게 이제 계속해서 개선시킬 계획이세요? 지금 현재까지는 학교에서 뭔가 이벤트를 열어주거나 할 때 계속 참가를 해요. 근데 뭔가 내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버벅거리는 게 있으면 저도 약간 조금 짜증이 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좀 말을 조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수업 시간에도 의견도 좀 많이 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생각 그리고 중이에요. 님 그것도 해야 돼. 뭐냐면 지금 너무 완벽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당연히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으로 승부를 보려고 그러고 뭔지 알겠죠? 네. 그리고 미드 같은 것도 좀 봐. 그리고 단어도 계속 좀 외우고 네, 그 네. 단어가 어떻게 센텐스에 쓰이는지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놀면서 막 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네네. 오케이? 네네. 오케이. 아무튼 자, 또 다른 단점? 두 번째 단점은 이제 시카고 날씨에 대해서 원래 밤도 길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사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하루 종일 암막 커튼 쳐놓고 햇빛을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시카고를 가니까 겨울이 됐는데 오후 4시가 됐는데 밖이 진짜 깜깜해요. 근데 한국만큼 이렇게 막 또 치안이 좋지가 않으니까 너무 어두울 때는 이제 밖에 다니는 걸 주의하다 보니까 이래서 외국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일광욕을 즐겨하고 햇빛의 소중함을 느끼는구나. 그래서 사실 지금 겨울방학에 한국에 와 있는 거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날씨 그런 게 조금 생각보다 중요하다. 그거를 좀 깨달았고 그게 영향이 좀 유학 생활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학을 지원할 때는 그거 엄두도 안 뒀잖아, 그죠? 전혀 신경 안 썼어요. 지금 얘기하셨던 그런 단점들은 네. 내가 영어를 못해서, 그리고 날씨가 추워서, 뭐 이런 거, 치안, 학교 자체는 어때요? 학교 자체나 학교 생활은 다 장점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도법? 그게 한국이랑은 확실히 달라서 이렇게 학생들이 질문하고 너무 교수님하고 스스럼 없이 뭔가 말을 이렇게 손들고 말을 끊는 것도 아니고 그냥 툭툭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교수님도 그거를 불쾌해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질문이라도 답변을 해주시고 가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저런 걸 질문해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그러니까 모든 거에 다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습 그런 게 되게 새롭고 또 좋고 그러니까 약간 수업이 재밌다 그럴까?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너무 다 훌륭하다 그러나 그 스펙도 뛰어나고 내가 이전 직장에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라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고 내 이렇게 커리어 전환해서 진로 고민 같은 거 했을 때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니까 그런 환경은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지원을 좀 많이 해줘요. 뭐 국제학생들 위해서 막 레주메 쓰는 법 이런 거 다 무료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또 이벤트도 많이 열어주고 인펄슨 수업할 때는 그래서 그런 생활들은 진짜 다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이벤트들이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이벤트들이에요? 뭐 각자 뭐 유대교 그런 명절 아니면은 뭐 인도 명절 그런 거 행사도 열어주고 그런 걸 다른 타 학생이 참 그냥 신청만 접할 수 하면 있고. 다 무료로 들어갈 수 있고 저희 해리스 스쿨 안에서 하는 그 행사도 되게 많고요. 뭐 이렇게 블랭켓 짜가지고 기부하는 행사 커뮤니티에 그렇게 기여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커리어 관련해서 뭐 어떻게 그런 인포메이셔널 인터뷰 이런 거 하는 거 그러니까 국제 학생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보를 많이 알고 찾는 게 또 중요하더라고요. 공유가 잘 돼야지 내가 몰랐던 거 다른 친구가 알려주면 그런 데 참석하고 이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뭐 그래도 유학 가지 않은 거보단 낫다? 그거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유학 간 게 훨씬 나아요. 안 갔을 때는 상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제고 있어요. 자, 지금 되게 독특한 캐리어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일하신 게 스튜디오스로 일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스튜어디스로만 일했습니다. 시카고에 이렇게 님 같은 그런 독특한 캐리어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셨나요? 승무원은 이제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제가 지원할 때는 이 경력을 퍼스널에 좀 녹아내서 약간 장점으로 갔는데 막상 입학하고 나니까 처음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너무 아카데믹한 백그라운드가 없다. 저희가 경제가 필수 과목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는데 나는 너무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처음엔 좀 위축이 되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근데 또 다른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걔네 입장에서는 나 스튜디오 쓰인 사람 처음 봐. 그 너는 더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네가 여기 온 거는 그걸 되게 높이 샀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이 좀 다르구나. 그러면서 그래 내가 가진 이 좀 독특함을 이렇게 자신감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이렇게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좀 특기로 살려서 이걸로 이제 앞으로 취업할 때 좀 사용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좀 신기해하죠. 되게 좀 독특해 신기해요. 하죠. 네네네. 와우 이러죠, 약간. 네. 진짜 다 처음 봤다 그래.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서 승무원인 사람 처음 봤다. 그렇지. 근데 그게 막, 너 승무원이야? 이런 게 아니라, 와우! 이런 느낌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 약간 반응이 한국이랑 좀 달라요. 되게 다양한 경험을 했겠다. 그러니까 궁금한 것도 너무 많고 거기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어?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고 그래요. 저는 님이 이 지원을 하기 전부터 봤잖아요. 네, 그쵸? 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보면 뭐 별거 아닌 걱정들. 나는 이 세 가지가 제일 걸렸었다. 유학 지원할 때. 이런 것들이 뭐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석사 지원하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경력? 그러니까 약간 서비스업에서의 경력이 과연 그 퍼블릭 폴리시니까 공공정책이잖아요. 여기 지원할 때 약간 단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걱정을 했었고 일단 제가 학부 학점이 정말 낮아요. 얼마큼 낮아요? 4.5 만점에 3.0. 그러면 이제 4.0으로 하면 2점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원서 작성 과정에서는 그게 가장 큰 문제였고
또 하나 꼽으라면은 이건 약간 한국적인 사고인데 나이? 왜냐면 제가 국내 대학원도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 교수님 면접에서 나이에 관련된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요? 나이가 많다.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아니고 약간 스테이트먼트를 하시니까 어쨌든 인터뷰라서 저는 그거 알고 있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나이가 중요한가 보다 이런 걸 받게 됐죠. 아무래도 교수님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그 대학교가 되게 또 이름 있는 그런 대학교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대학교요? 네, 한국 대학교. 대학원? 네, 대학원. 근데 실례지만 나이가 대충 30 초중반입니다. 네. 30 초중반이요? 30대 초반은 괜찮은데, 님? 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한국에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나이도 미국 대학원에서도 많은 편이긴 해요. 다른 클래스메이트들이나 다들 그거에 개의치 않아 하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또 많은 대로 경험이 있지 않아? 약간 이런 거? 그런 게 느껴져요, 님? 느껴져요. 그 나이가 많은 게 어때? 막 약간 이런 거? 그 나이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어요? I feel old 뭐 이런 적 있어요? 클래스메이트들한테? 시카고? 그쵸. 그때 막 제 이전 경력도 약간 내가 위축된다 그런 얘기 했었고 그런 얘기 할 때 내가 나이가 많은데 경력이 이거밖에 없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다들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줘서 오히려 제가 되게 놀랐던 경험이 있어요. 다르죠? 완전 달라요. 네. 그러니까 유학 가기 전에는 뭐 외국에서 뭐 살아본 적 영어권 국가에서 살아본 적 없고요. 스페인에서 잠깐 약간 어학연수 겸 놀다 온 적이 있는데 다 커서? 네. 그것도 30 넘어서. 네. 그래서 30 넘어서요? 네. 어릴 때는 없죠.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그랬을 때 나 붙을 거야 확신했었어요? 아니죠. 많이 불안했었어요? 네.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그냥 약간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야겠다 약간. 그럼 뭐 하고 살고 그랬었어요? 그냥 뭐 받아주는 데 들어가서 이미 저는 근데 지원할 때 퇴사를 한 상태였으니까 제 이전 경력을 살리고 싶진 그러니까 서비스업으로 계속 가고 싶진 않았어서 그냥 뭐 사무직 받아주는데 이제 나이도 이미 걸리니까 아무 데나 가서 그냥 너무 큰 꿈을 갖지 말고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이긴 했어요. 이게 약간 마지막 기회다, 도전이다. 되게 독특해요. 뭔지 알겠죠? 왜냐면 네. 스튜디오스 출신들 요새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자기 캐리어에 대해서. 물론 네. 지금 시국인 만큼 이것도 있지만 네. 스튜디오스의 캐리어가 애매모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네. 있죠. 그분들께 한번 좀 한마디 해봐, 니마. 응? 진짜 heartfelt. 응? 왜냐면 님 작년도 똑같았잖아요. 지금 보고 맞아요. 계신 분들하고. 네. 그 승무원을 하다 보면은 다른 커리어 전환을 생각해도 이제 동료들하고 약간 공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들 이제 여자로서는 그 직업이 복지도 잘 돼 있고 사실 오래 하기도 괜찮아서 그래서 저도 항상 커리어 전환을 생각할 때 약간 그 공감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그게 조금 힘들었는데 목표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하는 동안에도 찾아봤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그거를 끝없이 고민을 했고 저는 조금 무모하게 일찍 퇴사를 했지만 굳이 퇴사를 안 하시더라도 이렇게 지금 조금 비행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준비하시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유용하지 않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특히 외국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경험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다양한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이고 그런 위기 대처 능력도 되게 높이 사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난 안 될 거야 그러지 마시고 저도 해냈으니까 저도 되게 굉장히 스펙이 엄청 좋은 편이 아니었음에도 이렇게 해냈으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일했을 때 가장 걱정이 됐던 게 그냥 일 괜찮고 만족스러운데 그냥 하지 뭘 더 잘 되겠다고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가진 꿈이 있다면은 그거를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흔들리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계속 그곳에 있다 보면. 될까봐. 네, 될까봐. 그리고 그 주변에 그런 사람을 찾기가 힘드니까 약간 선뜻 얘기하기도 좀 힘들어요. 내가 막 다른 직업 찾는다고 하고 아니면 유학 간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너무 어이없게 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근데 내가 그 첫 번째 케이스가 되면 되니까 주변에 없어도 표면적인 스펙 좀 알려주세요. 뭐 저요? 토플 뭐 몇 점? 아, 저 토플 103점 나왔어요. 몇 번 봤어요? 2번 봤고요. 응. 근데 스피킹이 그 기준이 안 된 학교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 당연히 메일 다 보내봤고요. 그러니까 메일 보내니까 무슨 답이었어요? 스피킹은 내가 미달인데 지원해도 되냐? 네네네. 그렇지만 미니멈은 되고. 네네, 그쵸, 그러니까 그쵸. 대부분의 학교들이 저는 진짜 다 답장이었고요. 몇몇 학교는 아, 그거 안 되면 이거를 이렇게 보완해봐, 보강해봐, 이거 이렇게 해봐. 그 팁을 준 학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성적 미달돼도 진짜 메일 꼭 써보시고 지레 막 겁먹고 포기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은 괜찮다, 총체적으로 본다 네. 이랬어요? 네네. 안 된다고 한 학교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네. 몇 군데 물어봤는데요? 저요? 12군데인가? 답장이 안 오면 안 오지 답장해준 데는 다 긍정적이었어요. 근데 103점이면 웬만해서 미니멈 다 충족하죠. 그러니까 그 한 파트만. 그쵸. 근데 보통 100점 이상을 요구하는데 그냥 약간 섹션별로 25를 넘어라 이런 데가 좀 있거든요.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데에서 너 다 오케이. 네, 오케이 해준 거죠. 그리고 GRE? GRE는 잘 나온 편이긴 한데 그래? 네. 몇 점이었지? 166 나왔었어요. 와, 니마. 우, 천재. 이게 약간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몇 번 본 거예요? 2번 봤어요. 님이 생각하기에는 님이 왜 붙은 것 같아요? GRE 점수가 높아서? GRE 점수가 높았던 거는 장학금 같은 거 줄 때 확실히 고려 대상이 됐던 것 같고요. 받았어요, 장학금? 네, 저 얼마? 만불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금액 산정할 때 조금 참고하는 것 같고. 석사니까. 네, 그쵸. 그래서 네, 석사인데 받아서 너무 감사했죠, 진짜.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에세이가 크지 않았나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에세이가 너무 좋았지만 또 내 에세이를 유독 잘 봐주는 그 학교 담당자들이 있을 거예요. 모두가 다 잘 봐주면 좋겠지만 또 핏이 맞는 데가 있어서. 왜냐면 저 시카고 합격했을 때 그 담당자분이 따로 먼저 메일이 왔었어요. 나 네 그 내용 너무 감명 깊게 에세이? 읽었고, 네, 너 합격했어. 그리고 나와서 오피셜 레터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저 입학하고도 좀 뭔가 많이 더 챙겨주시고 그랬었어요. 실제로도 만났고 그래서 만났을 때도 진짜 님 에세이를 읽은 게 티가 났어요? 다 알고 있어요. 와우. 제가 스쿨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담당자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도 그분이랑 했어요. 제가 그분이랑 인터뷰를 하겠다고 했죠. 두 분이 계셨는데 근데 너에 대해서 대충 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얘기해봐라 약간 이렇게 하시고 그때 하면서 또 제대로 다 이해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다른 파트에 계신 분한테도 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에세이가 좀 이렇게 강력하구나를 좀 느꼈죠. 많은 분들이 네. 이래요. 뭐냐면은 지금까지 딱 듣고 있다가 아유 GRE 높으니까 됐지. 그쵸.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끝이 없어. 왜냐면은 정통 퍼블릭 폴리시라는 개념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독특한 네. 어떻게 썰을 푸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쵸. 그런 캐리어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진짜 이 기회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어, 님들. 그렇죠? 네, 맞아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에세이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어학 점수를 잘 받는 거 당연히 좋은데 어학 점수 다 만점 맞고 이런다고 과연 100% 붙을까? 붙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근데 이제 장학금 같은 거 이제 부수적인 거에서는 약간 메리트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 GRE 성적이 높게 나왔지만 그게 제 합격의 당락을 결정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추천인 분들도 학부 추천인 교수님 두 분이랑 제가 학점은행 들은 게 있어서 그 교수님한테 받았거든요. 그리고 직장 그 상사분, 매니저님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막 엄청나다 이런 분들도 한 분도 안 계시고 논문도 없고요. 논문 하나도 없죠. 그리고 뭐 한 것도 없고 이렇게 리서치. 그러니까 아카데믹한 거 한 개도 없고 그냥 맨날 뭐 해봐야 뭐 무슨 뭐 TV쇼 나가려고 이렇게 그런 거 한 거? 아니면은 뭐 글짓기 진짜 뭐 그냥 막 독후가 막 이런 거 상탄 거? 그런 거만 다 나열했어요. 그 흔한 뭐 IT 뭐 컴퓨터 자격증도 하나도 없고. 학교에서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제 job search도 도움 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일 찾으실 거예요?
저 이제 바로 다음 쿼터부터 찾을 거고요. 왜냐면 이제 보통 여름에 인턴십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서 보통 첫 번째 쿼터에 컨설팅 가려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준비를 하고 저는 사실 첫 번째 쿼터에 어디로 이제 커리어를 전환해야 될지 조금 더 고민을 했고 사실 박사도 가는 게 좋을까 고민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취업으로 가닥을 잡았고 이제 어느 파트로 갈지도 확실해져서 사실 지금부터 이제 계속 서치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50살 되면은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요? 상상이 안 가죠? 안 가요. Many years later. 그냥 한 직장에서 한 직장은 아니더라도 어떤 한 분야에서 계속 꾸준히 이제는 좀 커리어를 쌓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미국이든 한국이든. 네. 자, 마지막으로요. 네. 저희 인연은 어떤 인연인가요? 어떻게 시작됐죠, 우리 인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국 대학원을 가려고 했는데 사실 되게 옛날부터 외국에서 그냥 막연하게 살아보고 싶은 그런 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레비 쌤 거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거는 계속 MBA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MBA 영상 중에 하나가 뭐 할지 모르겠으면 MBA를 가세요. 그렇게 있어서 MBA나 가볼까 하고서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약간 선생님 만나면은 내 미래에 대한 약간 방향성이 잡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 없어진 것 같은데 미니 상담을 신청해서 지금도 있긴 해요. 지금 있어요. 엄청 혼났어요. 진짜 그때 엄청 혼났고 뭐 이렇게 혼냈지 제가? 이번에 제대로 커리어 못 잡으면 인생 망한다고. 진짜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대학원을 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준비를 했죠. 사실 해외 가게 된 계기는 유튜브였던 것 같아요. 제니쌤 유튜브. 나도 갈 수 그렇게 있겠다. 얘기해주니까 고맙네요. 네. 언니가.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도 많이 힘들고 되게 막 자괴감 들고 죄책감 들겠지만 제가 보니까 진짜 막 날고기는 분들도 쌤 말씀하신 것처럼 다 불안해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입학하고 나서도 스트레스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하면서 약간 기분이 나아지지, 뭘 할 때 좋아지지,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지 100%는 못 찾더라도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제 얘기를 드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방 가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혼자서도 막 진짜? 2-3시간 가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갈 때도 블루투스 마이크 챙겨갔어요. 오. 그래서 왜냐면은 타지에서 혼자 살고 아무리 친구 있고 해도 약간 외로울 때 있고 또 학업 스트레스 이런 거 오거든요. 그럴 때 좀 그때그때 해소가 안 되면 이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조금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학 준비 도중에서도 또 노래방도 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블루투스 마이크를 샀죠.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자기가 뭐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때 스트레스가 풀린다. 뭐 이런 거 정도는 좀 알고 가시는 게 왜냐면 너무 답답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경우도 좀 봐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오래 공부하시고 정신적으로든 뭐 신체적으로든 건강해야 되니까. 이거 시국 잘 이제 끝나면 그리고 취업 잘하면 우리 같이 가자. 그럼요. 당연하죠. Let's sing and 밤새 놀아요. Let's do it, okay? 야. Okay, let's do it. 약속이야. 네. 진짜? 오케이. 핑키 프로미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는 거 뭐죠? 화이팅. 그쵸. 하나, 둘, 셋. 화이팅!